이강진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계약과 관련된 일부 무효 판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판결은 2025년 9월 4일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 내용과 관련된 것입니다. 먼저 사건 개요를 보면 조합원 가입계약 당시에 2천만 원 상당의 가전제품 무상 제공을 약속했습니다. 풀옵션 약속을 한 것이죠. 총 분담금 비중에서는 약 6%를 차지했습니다. 평택 지역의 지역주택조합에서 일어난 사건이었고 2천만 원 상당의 가전제품 붙박이장 선착순 무상 제공을 확약했습니다. 그런데 이사회에서 무상 제공 이벤트에 대해서 부결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자 조합원이 이 무상 제공에 대해서 확약서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공하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분담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6%는 총 분담금 약 3억 4천만 원 중에 2천만 원에 해당해서 약 6% 정도 차지했습니다. 신급배 판결 결과를 보면 1심에서는 조합원이 승소를 했는데 2심에서는 조합원이 패소를 했고 3심 대법원에서 조합원 패소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확약서에 대해서 기망 과장 광고를 인정을 해서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라고 판결을 했는데 2심에서는 해당 무상 제공은 조합 명의로 계약되어 있긴 했지만 내부적으로 보았을 때는 업무 대행사가 비용을 분담하기로 돼 있어서 실제로 업무 대행사 책임이었고 업무 대행사가 이후에 불성실한 업무 수행 등으로 인해서 계약 해제가 되었고 당시에 업무 대행사가 기망할 의사가 있었다라든지 아니면 무상 제공할 능력이 없어서 이 기망을 하려고 했었던 것인지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이 되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주장을 했는데 해당 부분 모두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무상 제공 약정은 무효이고 다만 조합원 가입 계약은 유효다라고 하면서 이 두 가지의 계약이 별도의 계약인 것으로도 볼 수도 있지만 대법원에서는 이 두 가지의 계약이 하나의 계약이다라고 보면서 무상 제공 약정은 무효이지만 그 일부의 무효라고 하더라도 전체가 무효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조합원 가입 계약은 유효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뒤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심에서는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천만 원은 총 분담금의 6%에 해당하고 계약 체결의 중요한 동기일 뿐만 아니라 기망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라고 봐있습니다. 무상 제공 이벤트 확약서는 기망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입을 시켜놓고 나서 계약을 이행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은 결국 해당 조합원을 속인 것이다 라고 했던 것인데 2심에서는 기망을 불인정했던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업무 대행사가 비용을 분담할 예정이었고 조합이 업무 대행 계약을 해지하고 총회에서 무상 제공 품목을 축소하는 결의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업무 대행사에게 무상 제공 품목에 대해서 제공 의사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기망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외 주장으로 조합 규약에서 보면 지역주택조합은 총회 의결 사항으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으로 총회 결의가 없어 무효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해당 부분이 무효라고 한다면 전체 조합원 가입 계약도 무효다라고 해서 주장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2심은 피고조합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원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라는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무상 제공 약정은 유효하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유효하기 때문에 조합원 가입 계약 자체도 유효하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본다라고 하면 무상 제공 약정은 유효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행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가 남게 되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은 아파트 공급받을 것을 본질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공급받을 아파트 입지나 크기, 가격 등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지 무상 제공과 같은 약정은 부수적인 것이지 본질적인 내용은 아니다라고 했고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추가 조합원 모집을 했는데 해당 추가 조합원들에게는 무상 제공 약정과 같은 혜택을 제공하지 않기로 했을 뿐만 아니라 임시총회에서 조합원들 80%가량이 찬성을 해서 무상 제공 품목을 축소하는 안건이 가결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소송을 했던 조합원이 주장하는 동기, 무상 제공 약정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조합원 가입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점에 있어서 이러한 내용이 중요한 동기로서 표시되어서 조합원 가입 계약 내용으로 포함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해당 부분도 역시 기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합쳐서 본다 하면 결국 이 무상 제공 약정은 유효하고 그러면 결국에는 추후에 이제 총회에서 축소하기로 결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유효한 약정서에 따라서 그대로 청구 가능한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에 문제가 남아 있었고 이 대법원에서는 해당 부분을 모두 정리를 해버렸는데 어떻게 했냐라고 하면 무상 제공 약정도 무효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2 심에서는 유효다라고 본 부분을 무효다라고 보면서도 무상 제공 약정과 조합원 가입 계약은 일체로서 계약이 체결된 것이긴 하지만 무상 제공 약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조합원 가입 계약은 유효라고 조합원 가입 계약을 체결했을 것이므로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최종적으로 2심 판결 내용상은 약간 다른 부분이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기각된 판결을 그대로 유지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2 심에서 보면 2차 조합원 설립인가 후에 조합원에게는 무상 제공 혜택이 제공되지 않았다라는 것인데 애초에 이 조합원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인가 이전에 가입했던 조합원이기 때문에 이전과 이후는 사실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제공을 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보이는 부분들도 있고 총회 결의 같은 경우도 일부 조합원만 혜택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다수의 조합원은 이것이 나의 돈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주고 싶지 않다라고 해서 쑥쑥 가결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 이 핵심적인 부분이다 아니다라는 판단에 있어서 근거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총 분담금 3억 4천만 원의 약 6%여서 금액이 크지 않다라고 하지만 중도금 대출이 사실 대부분을 차지하고 중도금 대출 통상적으로 60% 가량 할 뿐만 아니라 나머지 잔금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하고 초반에 내는 금액들 대부분 중도금 대출의 잔금을 대출로 해결하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점을 감안을 한다면 실제로 납부하는 금액을 비율로 차지한다면 20-30%가 차지할 건데 이 정도로 차지하는 비율이 결코 적지 않은 비율이다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2심 판결에 있어서 다소 의문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담금 전액 반환을 보장하는 안심보장약정과는 구별된다라는 것인데 뭐 아마 소송상에서 안심보장약정이 기존에 계속 무효가 되어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전부 무효가 되어서 조합가입 계약도 전부 무효가 되고 결국에는 반환을 해라라는 판결을 계속 주장을 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서 이것과는 구분이 된다. 그래서 기각하는 근거로 삼은 것이다라고 지금 보여요. 대법원은 무상 제공 약정은 무효이나 조합원 가입 계약은 유효하다라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2심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예산 외에 총회결의사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이므로 결국에는 총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이다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총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인데 2 심에서는 이 총회 결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조합원이 알았거나 알지 못했다라고 해서 유효라고 보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조합원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해당 부분을 그냥 무효라고 그리고 조합원 가입 계약은 무상 제공 약정과 일체의 계약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다만 이 조합원 가입 계약은 무상 제공 약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가입을 했을 것이다라고 해서 유효하다라고 보았습니다. 무상 제공 약정의 핵심이 아니라 아파트 공급이 본질적인 목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를 받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상 제공 약정이 이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이것은 유지했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무상 제공 없이도 계약 체결 의사를 인정을 해요. 지역주택조합의 특성과 목적을 고려해서 판단을 하긴 했는데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부분은 맞는 부분이라고는 하겠지만 실제 실무에서 이루어지는 실제와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전체 분담금 기준으로는 6%에 불과하지만 실제 납부금 기준으로 본다면 통상 중도금 대출을 한 60% 정도 하고 잔금이 또 뭐 한 20% 정도 뭐 이거 좀 달라진다 하더라도 50%에 뭐 잔금 30%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곳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이러한 경우를 고려한다면 뭐 한 20% 정도를 실제 납부를 하게 되고 지역주택조합의 특성상 조금 더 추가 분담금이라든지 잔압 이런 부분들이 많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더 고려해서 10%더 낸다고 하더라도 30% 정도를 내는 것이 일반적이지 이 이상 낸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조합 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들도 많아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들을 보면 30%라면 이 금액이 20%를 차지하고 20%를 실제 납부한다 하면 30%를 차지하는 비율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한 비율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전체 분담금 기준이 6%이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실제와는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고 그리고 특히나 선착순이다라고 해서 자신은 초기에 가입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확한 문구는 이제 선착순 또는 이벤트 당첨이다라고 되어 있고 본인은 어쨌든 선착순 이벤트 당첨이든 이에 대해서 해당하기 때문에 지급하겠다라는 약정서를 제공을 하기는 했는데 조합원 입장에서는 자기는 이거 초기에 준다라고 해 가지고 가입을 한 것인데
초기에 가입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실 사업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순간에 가입을 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조합원 모집이 50% 이상 되고 토지를 80% 이상 된다라고 하면 이제 설립인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설립인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조합원이 50% 이상 모집되었고 토지 상락서 80%가 되었다라는 사실이 확인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 설립인가 이후는 아무래도 설립인가 이전과 이후에 기준점으로서 위험이 리스크가 조금 더 낮아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이전에 설립인가 이전에 가입한 특히나 극초반에 이제 선착순이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제 초반에 가입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실 조합원 모집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패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선착순 제공 같은 경우는 실제로 조합원을 빨리 모집을 하기 위한 인센티브로서 제공을 하고 그리고 조합원 모집 실패로 인한 사업 무산 가능성까지 고려를 한 다음에 초기 가입자가 상당한 위험을 들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험 대비 보상에 있어서 반대급부의 성격이 포함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아니면 법원에서 이러한 부분을 다소 간과하거나 아니면 뭐 조합원 측에서 명확하게 주장을 하지 못했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리고 총의 결의로 뭐 7, 80%의 조합원들이 이제 찬성을 해서 축소를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총의 결의 같은 경우도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무상 제공받지 못하는 조합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는 자신분의 분담금으로 다른 조합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한 반발로 축소 결의가 통상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렇게 혜택을 주게 된다면 추가 분담금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다른 조합원들 같은 경우는 아니 우리가 왜 추가 저 사람들 주기 위해서 추가 분담금 내냐라고 하면서 당연히 반발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뭐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오히려 무상 제공받는 조합원들에게는 오히려 더 중요한 부분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할 것입니다. 특히 다른 조합원들 같은 경우는 무상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다수였다라고 한다면 뭐 이것 자체가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해볼 수 있겠지만 오히려 다른 조합원들이 무상 혜택을 받는 사람이 거의 없는 사람이 다수였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 무상 제공 받는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부분으로 오히려 볼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차수별 분담금 차등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차, 2차, 3차 같은 경우에 이제 3억, 1차는 3억이고 2차는 뭐 3억 3천이고 3차에서는 3억 6천이다. 라고 하면서 처음에 초기에는 모집을 하고 이제 설립인가를 뭐 받기 직전이나 직후에는 뭐 이렇게 모집을 했다가 아니면 사업 승인 직전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추가로 모집하는 경우에 이제 3억 6천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사업 승인 직전이다라고 해서 모집하는 경우는 사실 좀 조합원 모집이 순탄치가 않은 부분들도 있고 하기는 한데 승인 직전이다라고 하면서 토지가 이제 95% 소유권 이전이 된 경우에 이제 사업비가 다소 부족할 부분이라든지 나머지 5% 매수하기 위해서 조합원들을 좀 더 모집해서 자금을 확보해 두자라고 해가지고 추가 조합원을 모집을 하면서 약간 금액을 올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1, 2, 3차로 모집을 하게 되는데 요 경우에 있어서는 많은 경우에 이제 이 3차 조합원들 숫자가 많지는 않은데 요런 형태로 모집을 했을 경우에 이제 조합 설립인가 이전에 이제 단계를 나눠서 모집한 경우에 있어서 2차 조합원 모집이 꽤 많은 숫자가 많아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2, 3차 조합원들이 합쳐가지고 1차 조합원들 금액이 너무 낮다라고 해가지고 이 3억 3천 3억을 뭐 3억 3천으로 끌어올린다든지 아니면 전체 다 동일하게 하자라고 하면서 뭐 3억 6천 결국에는 이제 추가 분담금을 이제 더 내도록 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맞추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결국에는 이는 앞서 이야기한 상황과 같이 이제 무상 제공한 사람들 받는 혜택을 받는 사람은 적고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있어서 오히려 앞서 사람들을 혜택을 없애는 것과 유사하게 지금 벌어지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 1차 조합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숫자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 본인들의 이제 조합원 분담금이 좀 낮은 뭐 일종의 다른 사람들에 대한 혜택 같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유념을 하셔야 되겠고 실제로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뭐 동일하게 이제 맞춰진 경우들도 발생을 했고 다만 이제 그때는 사업이 굉장히 어려워서 이렇게 동일하게 이제 결정이 났다 하더라도 조합원들이 그냥 받아들이고 넘어갔던 사례들이 있지만 반발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또 일부는 탈퇴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들도 발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조심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뭐 요 판결과 관련된 부분들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최근 들어서 이제 연쇄 소송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조합원 22년도에 안심보장 확약서에 대해서 이제 무효의 경우에
이제 "조합원 전체 계약이 이제 무효다."라고 하면서 "분담금을 돌려줘라."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오니까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판결이 나왔고 25 년도에 이르러 가지고는 이제 신의치기로 해 가지고 약간은 제한하는 판결들이 나왔는데 이것은 이제 요런 판결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소송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지역주택과 관련해서. 물론 이제 23 년도, 24 년도 요때 거쳐 가지고 이제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탈퇴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도 했었지만 이 22 년도 판결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소송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남은 조합원들은 계속 사업을 하고 싶은데 일부 조합원들이 계속 나가면서 결국에는 그 돈을 돌려줘야 되고 이러면서 다른 곳에 집행해야 될 자금을 집행하지 못하게 되고 요런 형태로 가면서 이제 조합원들 사업이 어려워지고 그리고 일부 조합원들이 탈퇴를 하고 특히나 이제 안심보장 하객 통해서 전체 돈을 받아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들리다 보니까 다른 조합원들도 '아 그럼 나도 빨리 또 그냥 받아서 나가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조합이 이를 좀 붕괴를 하는 이러한 상황에까지 이르는 부분들이 종종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소송이 더 많아지는 이러한 이제 어떻게 보면 악순환이 되고 있는 부분들도 아마 법원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고려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은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법원에서도 약간의 제한을 하고 있고 대법원에서도 이제 신의치기라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이제 안심보장 하객사에 대해서도 약간은 제한을 걸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과거에는 조합원들이 다소 유리한 판결에 영향이 있었는데 현재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제한적인 부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소송을 할 때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번 판결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이제 무상으로 제공을 하는 부분들이 있었음에도 이것이 무효이면 전체가 무효가 될 수는 있지만 이러한 전체 무효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까다롭게 판단을 해서 결국에는 유효하게 판단을 했다라는 점을 고려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았을 때는 만약에 본인 뭐 몇 명이 소송을 한다 하더라도 사업이 진행이 가능하다고 한다 하면 뭐 개인 소송을 진행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고 하면 가능하면 개별 소송보다는 공동 대응을 해 가지고 어쨌든 조합 전체를 살리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전체 조합원들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이라고 보이고 개인들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이 개인 소송을 하려고 하면 변호사 해 가지고 결국 변호사 비용을 계속 지출하게 되는데 변호사 비용을 또 1-2천만 원씩 쓰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차라리 이 돈을 이제 추가 분담금으로 납부를 하게 된 다음에 사업이 오히려 갈 수 있는 부분들도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 다음에 어떻게든 뭐 전체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좀 판단을 해 보고 전체적으로 움직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보이고 만약에 사업이 뭐 불확실하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선다하면 조합 파산을 통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보이고 사업이 불확실한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이제 추가 분담금이나 토지 확보 이것이 가능한지 이러한 부분들이 핵심이 될 것이고 이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이제 뭐 사업이 진행 가능하다고 볼 것이고 만약에 불가능하다고 보인다라고 하면 결국 사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합 파산을 통해서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별로 탈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개별로 한다 하더라도 소송 비용이 꽤나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이 조합 파산을 하면 어차피 조합 채무기 때문에 조합 채무에 대해서 파산을 통해서 면책이 된다 하면 결국에는 이제 개인 조합원들에게 돌아올 돈이 없고 조합원 전체가 모여서 한다라고 하면 개인 소송 비용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조합 파산이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보이고 조합원 전체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조합원 전체 의견을 모아서 이제 불가능하다면 이제 그냥 파산으로 정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